저는 지금부터 이 스크립트를 씁니다. 당신 주변에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이를 먹었는데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 사람. 많이 살았는데 그 세월이 무겁게 보이지 않는 사람.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왜인지 편안해지고 그 눈빛을 보면 뭔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그 무언가. 우리는 보통 그걸 단순히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로 퉁치려 하지만 사실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건 에너지의 문제고 존재감의 문제고 삶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피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좋은 습관이나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같은 것들로 설명되지 않을까 싶었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눈빛이 꺼져 있는 사람들, 비싼 크림을 바르고 피부 관리를 정성껏 하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사람들, 반대로 특별한 걸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존재 자체가 밝은 사람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몸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이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몸에 드러난다는 건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국 내 얼굴에, 내 자세에, 내 눈빛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융은 심리학자였지만 그의 사유는 단순한 심리학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뇌의 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더 넓은 것이었고 몸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대한 영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무의식은 단순히 억눌린 욕구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살아있는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몸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윤기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실험실에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신경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는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세포를 조기에 노화시킵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인데 이것이 짧아질수록 세포가 더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 즉 억눌린 감정이나 지속적인 불안,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이 텔로미어를 빠르게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수십 년간 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녀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온이 텔로미어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더 천천히 늙는다는 겁니다. 윤기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언어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면의 상태가 그 빛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융의 사유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능력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자신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약한 면, 질투심, 분노, 두려움,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욕망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숨기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감정은 나쁜 거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떠날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이 쌓여 그림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를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길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숨기는데 에너지가 들고, 억누르는데 에너지가 들고, 혹시라도 그것이 드러날까봐 긴장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이 끊임없는 억압의 에너지 소모가 몸에 새겨집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눈빛이 방어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경직됨은 종종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온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질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과 조용히 대화합니다. 윤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빛 속으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억압에 쏟았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으로, 따뜻함으로, 진실한 관계로. 빛나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삶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나는 이유는 그 어려움들을 숨기거나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자는 에너지의 무덤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향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의미 있게 살아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융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가 의미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서, 외로워서도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를 때의 고통은 그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부재는 몸의 무기력함과 피로로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몸의 생리적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몸 곳곳에 손상을 입히는데 삶에서 목적의식과 의미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 코르티솔 수치가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의미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몸의 화학 반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식이습관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더 오래 사는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여성들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거창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대한 사회적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의미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신이 기여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윤근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를 삶의 본질적인 리듬으로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간의 삶도 끊임없이 뭔가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환에 저항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들려 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습을 고집하거나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두려 합니다. 그 저항이 몸에 드러납니다. 표정이 긴장되고 에너지가 무거워지며 전반적인 몸의 흐름이 막힙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순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여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20대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컸고 그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 기억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분노를 되새기고 어떤 날은 그 슬픔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기억이 마치 무의식의 중심이 된 것처럼 그것이 그녀의 현재 관계들을 오염시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놓아주는 것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놓아주려면 먼저 그것을 완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픔을 끝까지 느끼고 화나면 그 분노를 완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반쪽짜리로 경험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깊이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로 놓아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윤근 이것을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 기쁨과 슬픔, 강함과 약함, 삶과 죽음을 하나로 안는 것. 이 통합이 일어난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독특한 깊이를 느낍니다. 어떤 말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 존재감이 바로 거기서 옵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마치 이렇게 하면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역설에 빠집니다. 나이를 부정하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이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공포가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공포를 봅니다. 젊음이 아니라. 반면에 진짜로 빛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50이면 50 살다운 사람입니다. 60이면 60 살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이를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눈가에 선이 생겼지만 그 눈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패턴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은 것입니다. 그녀는 42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가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가져다 준 수치심, 외로움, 분노, 두려움을 숨기거나 빨리 지나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과 천천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새 울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일기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더 정확하게는 어느 순간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50이 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딘가 편안하다. 그 눈빛이 따뜻하다.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그녀가 특별히 젊어 보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답게 살아온 시간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 주변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것을 통합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걸까요? 유전자 때문은 아닙니다. 고가의 제품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빛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대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면도, 밝은 면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상실도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몸에 새겨집니다. 세포 수준에서, 호르몬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내면의 통합이 일어날 때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들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외모에도 나타납니다. 피부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젊어 보이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전해지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젊어 보이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저항합니다. 시간에 저항하고, 자신의 약함에 저항하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소모가 몸에 새겨집니다. 반면 온전해지려는 사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성됩니다. 융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자신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를 더 깊은 내면의 탐구를 위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을 확립하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후반부의 과제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전반부의 방식으로 살려 하고 젊었을 때의 에너지와 외모를 유지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윤기 보기에 이 집착이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진짜 아름다움을 놓치게 만듭니다. 인생 후반부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깊이, 그 나이에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함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의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변화가 상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의미를 찾고 놓아주고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 말로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날은 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이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어떤 날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윤기 말한 것처럼 온전함은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잘하고 내일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가 쌓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깊이가, 외모가 아니라 존재감이, 젊음이 아니라 빛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결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여서 좋은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 어두운 면을 숨기지 않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 흘러가야 할 것들을 붙들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일 때 우리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외부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